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사람인데 CC 출신인데 한국인하고 결혼했거든요.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못 배우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언어과정에서. 돈이 비싸니까 80만 원. 그래서 언어 교사를 보내달라. 언어 교사. 그게 요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 가가지고 언어 때문에 어려운 경험 많이 경험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낯선 땅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건 알다시피 우리나라 세운 이래로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처음이죠. 그죠? 100만, 150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시대가 곧 옵니다. 앞으로는 500만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유학생들이 10만 명이죠? 2023년도에는 20만 명이 올 예정이에요.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국제화입니다. 한국에 그 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몇 개국에서 공부를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외국인 교원이 몇 명 있느냐, 요거 국제화 지수입니다. 근데 이 점수가 항상 우리가 낮아요. 그 서울대학교는 더 낮고 연세대학교 좀 더 낮고, 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대학이 성장하고 제대로 점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에 그죠? 대학교 이제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외국어 뭐 대학 지금 이번에 거의 문 닫을 이제 그런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가 그죠? 줄어들어요. 제가 그죠? 중학교 다녔을 때 한 반에 3클래스였는데 거의 한 200명 가까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몇 명 없어 지금.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는 줄어들고 유학생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호주 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가 호주에 얼마나 많은 연수생이 오는지 몰라요. 교직원들도 오고 공무원들도 오고 막 오는데 제대로 뭘 배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유학생들. 왜 그런가 하면은 호주는 4명 중에 1명이 유학생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겁니다. 유학생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이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이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명을 얻어요. 제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유학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눈인 거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뭐 이주민들이 오는데 그중에 유학생 비율이 적어요. 적은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연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자리를 잡아가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이게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교수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계명대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은 한국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비자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유학생 잘하는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잡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괜찮은 학군이에요. 뉴욕 대학교.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괜찮은 콜롬비아 대학교, 아주 괜찮은 아주 그런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한국에 인적 자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플라가 되게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수를 좋은 사람 초빙하려고 그러면 자녀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도 와야 되잖아요. 오면은 기본적으로 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인플라가 구축이 되어져야 한국에 이게 정착이 가능합니다. 정착. 그리고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나그네 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살아가는 이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오늘도 제가 와서 참 좋았던 게 와서
피곤하고 힘든데 와서 밥 한 끼 잘 먹으면 힘이 나요. 그렇죠?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힘이 나요. 다른 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오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제가 영국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영국 젠틀맨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가니까 문을 열어줘요. 이야,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다 갈 때까지 기다려요. 이런 것들을 대접받아본 경험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해요.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영국의 젠틀맨들이. 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야, 영국은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가기도 하고 갔거든요. 그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사실 한국에 초창기에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광운대도 그렇지만은 자살도 하고 외로워하고. 여러분 한번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해보세요. 20대 와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그죠? 그러다가 한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어 제대로 하는 퍼센트지가 되게 적습니다. 64%가 이 제대로 한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잘 못해요. 못하면서 거기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 이야기 다 이해가 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어학을 졸업했고 부산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어느 교회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그게 화교교회예요. 부산역 맞은편 초량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처음으로 저도 중국사를 봤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처음 중국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제 중국 배운다고 오전에는 한국교회, 오후에는 중국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대구에도 중국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교교회. 그래서 화교교회를 다녔는데요. 야, 제가 참 어려웠어요. 뭐 설교가 안 들리니까 열심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좀 열심히 하니까 반 정도가 들리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교교회에서 날마다 뭐 예배드리고 설교는 잘 안 드리고. 근데 그 옆에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조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갔어요.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중국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또 방언이 되는 거야. 이게 방언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교만하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언어가 어렵습니까? 근데 언어를 고단수로 계속 공부하면은 언어의 줄기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어는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45개의 언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가 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이제 연결된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북한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외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 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3명이 만나서 북한 사람 2명,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의미가 달라요. 구글을 보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단된 지가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북한 그 목회자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이게 예배의 형식도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 한국 스타일로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해야 예배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식이 있는 거예요. 북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남북 사랑학교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다양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북한에 생긴 기관들이 있는데 너무 달라요.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뭐가 왔다? 통일은 왔다. 왜? 북한 사람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3만 년 사람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또 많이 사기를 당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유학생들 또 이주민들 또 결혼 이주민들 그 다음에 조선족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2만 5천여 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곳곳에 사회 곳곳에. 근데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청년으로 막 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높으신 보좌를 부리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겸손하게 성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최고의 이주민이죠.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들이라든지 다 보십시오.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이주민들이에요. 그쪽에 태어나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서울로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통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어요. 제가 고대 사역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니 고대에서 왜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냐. 이유 중에 하나는 사방팔방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학강시절을 겪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가를 경영하려고 그러면은 나라를 경영하려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죠 색깔이 짙습니까? 지방색이. 근데 그걸 다 개놓은 대학교 때. 그게 리더십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한 2억 3,500만 명 정도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게 약 한 3%.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이유가 있어. 내가 원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미국이라든지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가기 쉽지만 정치적 망명 때문에 많이 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적 망명.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피로 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이 피난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가 세워졌죠. 영락교회가. 근데 이 특징이 뭔가 이주민들은 되게 생활력이 강해요. 제가 영락교회 분들하고 좀 몇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은 다 잘 살더라고요. 되게 잘 살아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이 새로운 환경에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마음을 먹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지가 굳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교들도 똑같습니다. 화교들 사귀어보면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산동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살려고 그러는데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다 지금 화교들이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토지도 얼마 못하게 건물도 규격을 다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교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숫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좀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다 말레이시아로 가고 이민을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살아남는 그 화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이 이주민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는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력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해외 여행 자유화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외를 마음껏 갈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의 시야를 엄청 크게 넓혀놨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 우리나라가 경부고속 뚫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중동의 그죠? 근로자들 돈으로 또 독일에 가서 광부들 또 간호사들의 그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빌렸잖아. 그러니까 세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 크로스 컬처럴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공도 인류문화, 선교학이 인류문화입니다. 사람을 알아가고 이게 세계의 그 정세라든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니까 이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새로운 이질적인 문화, 경제적인 것들 다른 거, 그 다음에 출신, 지역 하면은 굉장히 이게 빨리 이게 적응하기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1박 2일 해봤거든요. 안산이라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70만 명이 살아가요. 70만 명.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안산을 가면서 안산이 이렇게 크구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다는구 그쪽에 그 호수가 큰 게 있는데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몇 명 다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당이나 판교 가면 저녁에 가면 전부 사람들 다니죠? 운동하러.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건강해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얼마 전에 리서치 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강남. 잘 사는 동네일수록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잖아요. 성남도 보면은 구성남하고 분당은 난 놀란 게 분당에 그 이제 수요일 날 예배 11시 예배인데 이게 여전도회 그룹들이 그 셀그룹 리더들이 700명이 공부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옆에 터널 하나 지나가면은 구성남 가면은 100% 거의 다 맞벌입니다. 수요 예배를 11시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낮 11시.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생활이 각박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싸움, 잘못하면 이게 살인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 터널 하나 사이로 굉장히, 그리고 너무 바로 옆에 또 사람이 살고 굉장히 얼마나 인구 그 밀도가 높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찾아갔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죠? 또 성매매자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종교 지도자들,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탐탁지 않게 있는 사람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갈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대구에서 이주민 사회 캐치 갈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간식을 싸가지고 대구 수성구에서 달성공단까지 봉투차해가지고 공장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했어요. 신방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떤 데는 한 공장에 10 몇 명 있는데 다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겠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에 왔는데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찾아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주고, 또 법률 문제 있으면 법무사 통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죠? 또 머리 깎아주게 이미용사팀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섬기고, 또 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귀국하면은 그날 신방까지 가고, 할렐루야. 신방 가고, 신방은 몇 번 갔어요? 가면 그 사람들 다 휴가 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습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 그렇게 이주민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 유학생이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카톡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것들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역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사역 하려면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시골로 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문이 오는 거예요. 참 귀하죠. 한 사람이. 시에라리온의 그 한 유학생은 54세 장신대학교 왔는데 시에라리온에 가가지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총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영상을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찍은 건데, 요 근래 이제 그 CTS에서 인터뷰한 겁니다. 유학생 사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기자가 굉장히 잘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어요? 행복한 쉼터. CTS인데요. 예, 한번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다 보니까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하면 친구 사귀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한국에 뭘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사귀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유학생들에게 좀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예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제 멘토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크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깐 제가 찾을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네. 금방 찾았습니다.